나도 읽은 것처럼 피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오나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고요. 오늘은 1월 26일이네요. 그래서 벌써 1월도 이제 말일이 되어 가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2월도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2018년 잘 시작하자 했던 게 벌써 1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소를 지어라 사랑이 올지니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미소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 인공카 카페에서는 다굿이란 말이 생겼어요. 근데 대부분의 저희 카페에서 말하는 용어 같은 거, 줄임말, 이런 거는 거의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되게 어색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되게 얘기하기가 입에 붙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굿이라고 하면서, 이제 닥치고 웃어라죠? 다굿이라고 하면서, 다굿의 효과, 뭐, 다굿을 하니 역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굿을 참 잘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미소를 짓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스스로가 잘 웃는 사람인지 잘 웃지 않는 사람인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내가 왜 일부러 웃어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회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감추거나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한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굳이 내가 일부러 웃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흔한 그게 하는 말도 있잖아요. 뭐 웃음을 판다? 뭐 그런 말도 있어서 나는 내가 굳이 일부러 웃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잘 웃는 사람인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웃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웃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감정 기복을 막 얼굴에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막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은 안 해도 웃지 않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제 친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마 그 친구가 무심결에 한 말인 것 같은데, 뭐 이제 여자들끼리 연애에 관한 수다를 떨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남자를 만났는데 막 이랬을 때, 그 친구가 했던 말 같아요. 남자들 앞에서 좀 웃는 게 좋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그랬겠죠? 저도 그 당시에는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나는 웬만한데 왜 남자를 못 만나지? 뭐 이렇게 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에 나 잘 웃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아니야 언니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좀 화나 보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망치를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화나 보인다고? 나는 화를 안 냈는데 왜 화나 보이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많이 안 웃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이제 표정을 밝게 하고 웃는 연습이라는 거를 스스로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웃음의 기준도 명확히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치아가 8개, 아래 위 합쳐서 8개 보여야 되고 입꼬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전형적인 그런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연예인들 밝은 얼굴을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그 입꼬리가 올라가고 치아가 8개 보이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있잖아요. 왜 웃으려고 노력하느냐? 예. 이 의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 물론 장례식장에 가서 웃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본인이 슬프고 힘든데 일부러 웃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아주 그렇게 힘들고 슬픈 일 아니고는 그렇게 찡그리고 화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이죠.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면은 16시간이 남는데요. 16시간 중에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시간 거꾸로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즐겁다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단 1초도 없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자기가 정말 안 좋은 시간이다. 이건 진짜 나한테 최악이야. 이렇게 따져 본다면 그 시간이 또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도 없을 수도 있고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슬프지 않은데도 굳이 웃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슬프고 기분 나쁜 일이 아닌 이상은 그냥 평소에 웃고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제일 조건이 다른 것보다 밝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좀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발상하고 흑상이 있다고 좀 어두운 사람하고 밝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밝은 사람, 그리고 특히나 연애를 하는 사람, 결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밝은 사람들이 잘 돼요. 이거는 정말 100%예요. 그래서 왜 보면은 이렇게 뭐 딱히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다크 포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둠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전혀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참아. 억지로 웃어. 이런 게 밝은 게 아니라요. 그냥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밝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부당하거나 기분 나쁠 때도 그것을 굉장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을 잘 표현하는 방법은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 그건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SNS 커뮤니티에서 일인데, 어떤 엄마가 이제 같이 놀러 간 다음에,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에는 눈썰매장을 가요라고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제 속마음은요, 눈썰매장? 난 싫어. 정말 가기 싫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이랑 눈썰매장을 가본 적도 없고요. 눈썰매장은 애 아빠가
애만 데리고 가요. 저한테는 애 아빠도 가잔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 저 추운 데서 저렇게 스키 같은 거요? 저 추운 데서 왜 저렇게 굴러야 되지? 이런 사람이라서 이거는 제가 뭐 맞다는 게 아니라 제 취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서 절대 내 인생에 눈썰 매장은 없다. 뭐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댓글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저 눈썰 매장 싫어요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를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그 댓글이 뭐였냐면, 네, 좋아요. 눈썰 매장 아니라도 좋아요.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회적으로 눈썰 매장이 싫다는 표현을 한 거고,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하지만 어, 이 말에서 눈썰 매장이 아니라도 좋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저한테 다른 데를 가자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하나 예지만 내가 눈썰 매장이 싫고 가기 싫다라는 거를 대놓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내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하룻밤을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어떤 고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좋은 표현을 생각해내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제대로 표현하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지만, 많은 그 경험이 쌓여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밝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공식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침묵하고 웃어라라는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단계가 높은 거는 자기 생각을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표현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일일이 가르쳐 줄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굿이라는 거를 굉장히 참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말하는 다굿이라는 거는 그냥 평소에 아무 일 없는데 굳이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나. 그럴 때는 그냥 웃는 게 나은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상에서 웃는 일이 70%는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일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생각해보면 참 기분이 좋았던 게, 차를 갖고 다니면 주차하기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주차 공간이 좀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어제는 참 기분이 좋았던 게, 계속 내가 차를 댈 한 자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기분이 좋고,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제가 어제 특별히 아주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기분 나쁜 일이 없었겠어요? 기분 나쁜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기분 나쁜 일이 별거 아니고 사소한 일이라면 기분 좋은 일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불안한 마음을 일단 없애라라고 썼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억지로 웃어라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웃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되게 불안한 마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이 내면적으로 웃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을 없애는 거, 그리고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것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평소에 웃고 지내는 거, 그리고, 자신이 부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또 잘 표현하는 방법, 그런 거를 또 연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같이,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소가 중요한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굿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반면에 이제 또 부작용으로는 자기가 참으면서 다굿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물론 사람한테 막말을 하거나 또 소리 지르는 건 아니지만 할 말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것보다 앞서서 중요한 거는 사리분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사람을 잘 판단해서 다굿도 하고 아니면 정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다굿을 하고 어떤 때는 정색을 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그 방향성을 잡고 본인이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굿 미소를 지어라 사랑의 올지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잠깐 광고를 하나 더 하자면요. 2월 4일 날 신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애와 실천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올해 첫 강의로 생각했냐면요. 인공가가 1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책을 내고 지금 1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돼서 정말 결혼한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그 반대로 제가 보는 10년 동안 결혼을 못한 사람도 봤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 결혼을 못한 사람의 공통점을 보자면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흐흐흐 했던 분이 지금도 저 진짜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흐흐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10년 전이 더 어렸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년 전에 가졌던 그런 자신의 그 남자를 보는 기준 이런 것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사람이 변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변하기는 어렵지만 그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후가 지금하고 똑같다면 그게 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발 제 책을 읽고 저희 카페에 와서 제발 하나라도 뭔가를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연애와 실천이라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가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혹시 2월 4일 날 별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얼굴 한번 보고 그 실천의 각오를 다지는 날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오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